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특검 안 하나 못 하나입니다. 네. 야당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줄기차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여당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부실 논란에 검경 엇박자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동규 씨 폰을 놓고 검경 사이 혼선이 있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전에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됐죠. 이후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 확보에 나서서 야당에선 순서가 뒤바뀌었다, 검찰의 컨셉이 면피냐, 이런 조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기는 합니다.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 수사를 했던 검찰은 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이 후보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이 판단 지금은 달라졌죠. 또 1997년에는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예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일도 있습니다. 이 특검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특검을 만들 수가 있느냐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은 특검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여당도 이 여론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달 중순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3%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는데요. 이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이긴 하지만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후보가 실제 여당의 대선 주자로 선출되면서 특검 요구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특검 안 하나 못 하나의 느낌표는 무능 아니면 태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애초에 검찰과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 자체도 시들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실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수사 행태를 보여준 바람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도 특검을 원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능한 게 아니라면 의도적 태만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검찰 스스로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되새겨봐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보겠습니다. 일주일만 털려보면입니다. 네. 지난 13일 윤석열 후보가 제주 간담회에서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인은 2년간 털려와도 뭐가 나온 게 없지만 다른 당내 후보들은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윤 후보가 직접 홍준표 후보를 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 논란으로 매번 공격을 좀 받아왔죠. 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홍준표 후보를 작정하고 이렇게 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제 토론회 장면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덕성입니다.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특활비 이런 거 이론도 손댄 적 없습니다.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후보님의 처남이 실형 선고받고 이런 거는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윤 후보가 홍 후보의 처남 문제를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 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내던 시절인데요. 처남이 건설업자들에게 교도소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홍 후보의 도덕성과 처남이 관련이 없듯이 본인도 가족 관련 의혹에서 떳떳하다는 논리를 내놓은 겁니다. 네. 아까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만 윤 후보가 자신은 특활비 1원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말도 홍 후보를 겨냥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2015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에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들 지낼 당시에 특활비 중에 남는 돈을 집에 생활비로 줬고 그걸 전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라고 출처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홍 후보가 무죄를 받은 이 성완종 사건이 아니라 특활비 논란을 일부러 꺼낸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거의 토론 내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또 아내 이런 검증에 집중을 했는데 도둑 뭐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윤 후보 장모와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윤 후보 네. 장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 이 동업자들은 이미 6년 전에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책임 면제각서를 써서 피해갔는데요.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도둑들끼리 모여서 각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홍 후보는 또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공개를 요구했는데 윤 후보가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홍준표 캠프가 왜 안 내놓냐 신속한 계좌 내역 공개를 재차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일주일만 털려보면 느낌표는 3주 뒤면 원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덕성을 놓고 경쟁, 감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3주 뒤 본경선을 마치면 원팀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후보들 스스로가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